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몬스터짐에 와서 좀 특별한 분을 한분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몬스터짐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전정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야수님이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정한쌤은 다른 분들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셨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인텔리 트레이너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한쌤을 찾아온 이유는 이제 누구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번쯤 이제 허리 통증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허리 통증이 왜 일어나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좀 해야 되는지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허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설계된 동물이죠.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사실 좌식 생활 자체는 이제 인간의 필수적인 생활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볼 때요. 그러니까 사실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중립 상태라고 바라봤을 때 앉아 있는 것은 허리 평근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의자가 대신해주는 혹은 등받이가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인위적인 상태라는 거. 그렇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구를 통해서 책상에서 하는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자 만들어낸 발명품이잖아요. 그렇죠. 허리의 기능을 네. 대신하고자. 네, 그렇죠. 이제 서 있을 때는 허리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누워 있는 것도 그렇다고 서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자세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평근이 좌식생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좀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스쿼트,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많죠.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저도 옛날에 이제 모르고 운동할 때는 통증을 겪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네. 한때 모르고 운동할 때는 정말 많이 겪었었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이제 3대 그냥 올려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은 다들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허리 통증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에 있느냐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다르시고 저도 다르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다르실 거고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 싶어요. 네네. 이제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이 좀 간단할 겁니다. 어렵진 않을 거고요. 전방경사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허벅지뼈, 즉 대퇴골을 바깥쪽 돌림을 하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 하지만 안쪽 돌림근들만 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벅지가 반대로 바깥쪽으로 돌리는지 안쪽으로 돌리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협응근들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후방경사 같은 경우는 무관절, 즉 허벅지뼈와 이제 관절과 만드는 부분 그쪽에 외회전근이 일을 잘 하지만 후방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들은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리가 좀 많이 약해져서 네.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다른 근육들보다 허리 근육이 상대적 열세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방경사도 후방경사는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네, 그렇죠. 하면 이제 뭐 과활성화돼 있건 저활성화돼 있건 어쨌든 약해지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균형이 깨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또 무엇일 거냐라고 네네. 또 궁금증을 가져보실 텐데 허리 평근이 약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허리 평근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제 스님도 그러시고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허리는 상체의 끝, 하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리라는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상체에서도 문제가 생겨도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체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그래서 백 익스텐션을 많이 하시죠? 네네, 많이 하죠. 백 익스텐션 이제 병원에서 추천하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백 익스텐션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허리를 너무 많이 굽히신다는 겁니다. 굽혔다가 이제 폈다. 네. 이제 뭐 생물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체 모형을 보면은 허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앞구비를 띄죠.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네. 그 라인이. 줄과 S라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S라인 좋아하시나요? 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일단 다시 젠틀하게 돌아와서. 자, 기본적으로 이 일자 허리가 위험하시다는 거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허리 평근이나 주변 근육들이 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요추가 뒷구비를 만들면서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백 익스텐션을 하실 때 아래로 내려가실 때
허리를 굽혀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사실 허리는 일정한 척추의 앞구비 각도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근육의 협응을 통해서 그대로 올라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조금 이따 영상에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백 익스텐션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고관절 굽힘근들 있죠? 네. 고관절 굽힘근들, 고관절을 굽혀주는 근육, 네네. 굽힘근들을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영상에서 이제 시덥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 네. 그리고 시덥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복직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덥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리고 복직근을 강하게 자극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크게 말아주십니다. 실제로 복직근은 요추만 말지 않고요, 이제 가슴뼈라고 불리는 흉추도 같이 말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허리가 앞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 상태일 때 복직근을 강하게 앞으로 수축시키면서 몸을 말아준다는 것은 몸은 요추를 강한 뒷구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일자로. 네, 그러니까 중립 상태를 깨트리는 동작입니다. 가능한 요추 부분, 즉 허리 부분의 중립 상태는 깨트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요. 뭐 필라테스나 다른 운동들을 하시는 분은 견해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저도 배운 것이 있고, 그렇죠. 뭐 사람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그러하고요. 이탈리아의 생각은 그러하니까요. 아니, 세상에는 참 공부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진짜 뭔가를 아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많고, 여러분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 같고, 다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또 운동을 배워보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이제 장소로 옮겨서 이제 운동 배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